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해양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바다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전라남도는 깨끗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내년 해양 환경 정화 사업 예산을 512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청정 바다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해안선 길이가 전국 45%에 차지하는 등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남바다 조성 방안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섬도 많고 또 해안선 길이도 길어 해양 쓰레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남은 지난 5년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 수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에 전체 수거량, 우리나라 전체 수거량이 9만 5천 톤이었는데 그 전남에서 수거한 양이 3만 2,600톤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한 2014년에 1만 7천 톤이었던 것이 계속 한 해마다 증가하면서 작년에 32,600톤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바다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그 연간 17만 7천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양 쓰레기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중에 육지에서 오는 쓰레기가 67% 정도가 육지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33%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양 쓰레기 하면 바다에서 어민들이나 바다의 어떤 어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다 이렇게만 생각되는데, 실제로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바다의 문제라든가 어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다라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해양 쓰레기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이게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면 이게 바다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해양 쓰레기 없애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또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지리적 특성상 전남에서는 해양 쓰레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전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전국에 있는 유인 도서가 470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76곳, 거의 한 60% 정도가 저희 전남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해안선 길이가 총 6,743km로서 전국 해안선 길이의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분석 요인, 발생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해안가 길이당 이 쓰레기 발생하는 그 빈도라든가 농도가 그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보다 1km당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4배 이상 해안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같은 곳은 사실 누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이런 데 좀 투기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해안가 이쪽에 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라남도에 해양 쓰레기가 많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요인은 이제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또 분석을 해보면 저희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유입되는 쓰레기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해외에서 어로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저희 전남 해안으로 이제 몰려오는 것도 있고, 특히 전남은 또 저희가 선박이라든가 어로 선박이 많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쓰레기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절반 정도 있지만 또 유입되는 쓰레기가 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 왜 이렇게 전라남도에 해양 쓰레기가 많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제 수거량이 많으니까 이게 발생량도 전라남도에서 많다, 또 이렇게 또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의 거의, 해양 쓰레기의 거의 뭐 반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반틈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해류를 따라서 오는 쓰레기라고도 좀 분석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67%, 해양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67%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거냐?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남이 유인도서가 가장 많고 67%, 65% 정도의 전국 섬에 그 정도가 있다 보니까 과연 당국에서 이런 유인 도서의 쓰레기 예방 정책이라든가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폐해 여구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보통 지금 현재 발생 원인별로 보면 보통 그 홍수시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양이 한 8만 5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해 오구가 4만 4천 톤, 그리고 평상시 하천을 따라서 유입되는 그 해양 쓰레기가 2만 4천 톤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남에서 왜 이렇게 많냐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전남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이 많고 해안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남이 발생하는 양이 많아 보이고 당연히 수거량은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전남에서 이제 발생하는 또 수거량이 해양 쓰레기가 많다 보니 전남이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청정해역 등 전남의 이미지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난다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이는 해양 쓰레기 문제로서 그 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물고기 체내에 그대로 흡수돼서 그게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에 그대로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해양 선박 사고의 15% 정도가 바다에 버려진 밧줄이나 음악, 이것이 이제 추진 프로펠러에 감겨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어업 생산량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어업 생산량의 10%라 하면은 무려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그 악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와서 봤는데 폐부패가 떠다니고 폐어선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거나 그 냄새가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쓰레기가 단순히 바다뿐만 아니라 주변 토양까지 또 관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미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더라고요. 미세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먹느냐. 사실은 이미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바다에 많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플랑크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먹는 소금이라든가 소금의 형태로도 이미 흡수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다른 물고기에서 쌓여서 저희가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뭐 환경조사 단체인 뭐 그린피스 환경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 위험 지역이 1위는 영국인데 2위와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보면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 그리고 낙동강 하구가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생선이라든가 이거를 섭취하신 분들은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인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인체에도 해로움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처럼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라남도 지역에서 해양 쓰레기가 아마 추정하기로 발생량이 가장 많은데 그에 따라서 수거량도 매년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발생량은 너무 많은데 수거량이 계속 증가를 했지만 발생한 그 양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누적되어 있는 지금 해양 쓰레기만 해도 상당하게 뭐 8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뭐 떠 있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치우지를 못했는데 전라남도에서 2022년까지 이걸 치워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근데 저희 전남 지방의 여력으로만 되지 않고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가지 대책을 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등량만에 있는 그 해저 누적 쓰레기 제거 작업 이 부분을 좀 해야 된다. 해저에 누적된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좀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환경 정화선이 현재 4척에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고 오래됐습니다. 설비도 낙후되고요. 그래서 새로 3척의 신규 그 정화선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하고 육상 쓰레기를 현재는 지금 함께 좀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오면은 이게 이제 뻘이 묻어 있거나 염분이 돼 있어서 뭐 세척을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전남권에 이제 2개 정도 저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남의 여력만으로는 힘들어서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정책들이거나 또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전남이 올해 125억 해양 쓰레기 이제 수거라든가 처리 비용으로 125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521억을 새로 이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문제는 이제 올해 초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양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정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쓰레기는 그냥 이제 도시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되는 건데, 해양 쓰레기 같은 것은 열처리 작업을 거쳐야 되고 세척 작업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일반 그 사업체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사업체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육상 쓰레기 그 처리 비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처에 문제가 됐던 게 내륙에다가 그 쓰레기산 만들어 놓고 이제 업체가 부도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투기하고 달아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방 재정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도 그런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비 70% 그리고 지방비 30%를 정도는 해야 이게 육상 쓰레기 처리 비용과 일반 업체에서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수거를 많이 해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바다에 있어서 나쁘고 수거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거를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거만 해놓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바다를 살린다는 것이 역으로 내륙의 땅을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거를 해서 제대로 처리하려면 국가가 더 신경을 써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이 문제에서 비율 조정을 지금 5대5에서 7대3으로 더 국가의 비율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부표 교체 문제. 우리가 이제 바다 보면은 부표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 떼만한 부표들이 그냥 둥둥 떠 있다가 이게 이제 제 역할을 다 하면 그냥 바다에 그대로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해안선에 둥둥 떠다니거나 반쯤 쪼개져 있거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미세 플라스틱의 단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제대로 처리하려면 친환경 부표 를 만들고, 그리고 추적 시스템까지 정확히 갖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부표,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네. 지금 그 사업비로 국비 112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처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저희 전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서 많이 제공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나라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많이 유입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뭐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국제적인 해결책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네, 해양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더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9월 진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행사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미리 갖다 놓고선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치우면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처럼 보여주기식 정화 활동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시 행정의 표본인 거죠. 그날 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도 입장에서는 자화자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행사가 진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화자찬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 그날 이제 문성혁 그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석을 했고 작년에 해양 그 쓰레기를 진도에서 가장 많이 수거하고 리산도 가장 많이 투여해서 어찌 보면 이제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날 그 1톤 트럭 6대분을 가게 해수욕장에 이제 뿌려놓고 그걸 수거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단체들 못하다가 해양 정화의 날 하루 행사 딱 잡아놓고 우해서 그 해안가를 뭐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하고 그것이 마치 그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를 없애는데 모범적인 어떤 사업인 것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국가적인 행사에서 해안 정화의 날 그 행사에서 그걸 했다는 것은 참 이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걸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도군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건 행사를 하면서 이런 형태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그 준비하신 분들은 뭐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 참여해보자 이런 취지였다는데 사실은 이런 전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티즌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주작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예. 주작이라고? 예, 주작 플레이 했다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만들어서 하는 행동. 예. 네, 이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한 만큼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라남도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보고 이 억제 정책, 이 쓰레기를 발생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수거 사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관리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여기에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히 이게 그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다에 버린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나중에 내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러한 생활 개선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는 바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예, 지금 또 이제 국제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기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나 전남 해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저희 지역에서도 감시를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최우선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